지금 지역별로 흐름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부동산이라는 게 지역별로 개별 특성이 커요. 옛날에는 특히 그랬죠. 금리 영향이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한 통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금리가 특정 수준, 너무 낮지도 않고 너무 높지도 않은 일반적인 수준으로 가게 되면은 지역별로 수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른 장이 펼쳐질 거다라는 거고, 지방 부동산을 전부 다 뭉뚱그려가지고 하나로 오를 거다 내릴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지역마다 개별장이 올 겁니다. 다 오르는 순서가 시차가 다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보면 이제 슬슬 지역별로 흐름이 어떤지를 알아볼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뉴스 보니까 아주 난리가 났어. 그죠? 오늘 나온 뉴스에 전부 다 강남 여의도 아파트값 정고점을 해보겠고, 노도강은 추격 매수. 야, 이제 노도강 오를 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노도강도 올랐다. 와, 서울 아파트 11주 연속 상승. 서울 아파트 거래 절벽 풀렸나? 석 달째 4,000건 급매물도 소화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 수도권 아파트 온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경기도도 27주 만에 상승으로 전환했다. 경기도는 되게 크죠. 서울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잖아요. 도넛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가운데는 비어 있고 이게 크게 돼 있는데 이게 권역별로 성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전체 평균을 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전체 평균으로 경기도를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예,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서남북으로 잘라가지고 보는 게 좋고, 서울에 또 인접한 지역이냐 아니면 서울에서 멀어지는 지역이냐 이런 거를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경기도도 상승으로 돌아섰고 노도강도 추격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급매물도 사라지고 있다. 이게 최근에 1, 2주 사이에 이렇게 급하게 시장이 바뀔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는 망고잼. 자, 그래서 선생님 우리 집은 언제 오릅니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순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머리로 생각하기는 힘들어.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게 만든 게 이게 망고맵이에요. 어떤 데 보면 이제 숫자까지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되게 정밀하게 만드신 것도 있던데, 저는 그냥 이 색깔로 보시라. 진하면, 빨간색이 진하면 많이 오른 거고, 파란색이 진하면 많이 내린 건데, 지금 서울에 파란 데가 한 군데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얼마 올랐는지 보고 싶으면 마우스를 대면 된다. 그냥 성동구가 제일 많이 올랐다. 성동구가 제일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종로구, 그 다음에 송파구, 서초구 이런 데가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 가운데가 빨갛잖아요, 가운데가. 빨갛고, 그 다음에 노도강이라든지 금강구는 색깔이 약하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계속 설명드리잖아. A급지가 오르면 B급지가 오르고, B급지가 오르면 C급지가 오른다. 여기 A급지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B급지까지 다 오르고 있는 추세고, 좀 지나면 노도강, 금강구까지 소식이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불과 한두 달 전에는 강남 말고는 안 오른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좀 길게 놓고 볼 필요가 있어요. 봐봐. 이거 봐봐. 이게 지금 최근 15주간 서울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최근 15주간 흐름. 이 파란색 있잖아, 파란색. 15주 전에는 서울이 이랬다는 거죠. 어디가 올랐어요? 하락론자들 나오면 막 30만에, 50만에 터지는 그때잖아요. 다시 하락한다! 막 이런 이야기 할 때, 생각나요? 예,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송파에서부터 슬슬 오르더니 송파에 에이스가 거래가 된다, 헬리오가 거래가 된다, 이런 이야기 슬슬 나오다가 점점 이제 넓어지는 거야. 넓어지다가, 이게 울긋불긋해지네, 울긋불긋해지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한강변으로 이제 색깔이 좀 번지더니 전체적으로 빨간 부분이 훨씬 더 많았어요. 훨씬 더 많은데 이때도 여전히, 서울은 망했다. 아파트는 망했다. 아마 이제 장기적으로 인구도 저출산을 와가지고 골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일시적인 거다. 또 떨어질 거다. 왜? 수요가 없다, 수요가. 매물 쌓인다. 막 이렇게 PIR이 높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왜 올라? 그지? 그러더니 이제 4월 초가 되니까 이렇게 빨개지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강남은 이제 거의 다 올랐고, 이제, 마용성이 오르나 보다.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성동구가 이제 질주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동구하고 용산구가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전체가 다 빨개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차례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그 다음 차례는 이렇게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A, B, C. 그게 서서히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변한다는 겁니다. 이제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노도강의 신축이라든지 대장 아파트가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걸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이 선도지구 때문에 훅 많이 올랐는데 경기도 분당 말고도 이제 오르는 데가 생겼다. 수지도 사람들의 문의가 많더라. 뭐 이런 이야기 한두 달 뒤에 나올 거라니까. 보자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요. 여기 매매고요. 이 전세는 옛날부터 말이 많았잖아요. 전세는 그냥 이랬어요. 계속 이랬습니다. 계속. 올 초에는 그 강남 4구 쪽에 입주 물량이 많아갖고 부분적으로 포릇포릇했지만 그게 막 이것 때문에 막 또 급락할 거라 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원베일리 입주한다. 뭐 개포동에 개포주공 아파트 재건축해서 입주한다. 봐라 이제 이것들 쏟아진다. 이제 골로 간다. 막 그러다가 또 둔천주공까지 이제 터진다 같이 이런 얘기 했었는데 뭐 기능 검토도지 몇 주 그러다가 슉 사라져버립니다. 보세요. 여기는 빨겠네요. 1주, 2주, 3주, 4주, 5주 지나고 나니까 5주간 한 달 조금 지나고 나니까 다 빨간색으로 싹 다 바뀌어가지고 지금 어때요?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화는 서서히 온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전국을 한번 볼까요? 자, 전국을 누르면 전국이 나옵니다. 예, 간단합니다. 예, 망고쌤이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아직도 이런 데는 이제 파란 데가 많죠. 이게 대구에 대구. 그 다음에 부산 이런 데는 파란 데 많고, 여기 보면 수도권 여기는 되게 이제 면적이 좁은데 빨간스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대부분 인구가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빨간스름하면 전체적으로 평균이 빨간스름한 거죠. 자, 한 번씩 봅시다. 서울, 경기, 인천을 한번 같이 볼게요. 경기도 누르고요. 여러분 이거 리얼망고 에듀의 사이트에 가면은 리얼망고라고 다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인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서울, 경기, 인천만 나오는 거죠. 자, 보시죠. 자, 보시면 여기가 서울이고요. 여기 서울이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서울에 붙어 있는 것들, 일기신도시라든지 과천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분위기가 좋은데, 의외로 인천 쪽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도시 남부권에 물량 많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좀 힘들고, 이 변두리, 저기 접경지역 이런 데 있잖아요. 접경지역. 이렇게, 이런 데는 좀 힘들고, 점점 코어에서 점점 이렇게 퍼진다. 인천이 분위기가 많이 올라왔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경기 남부권이 좋다. 지금 성남이 갑자기 바운스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수도권 최근 15주를 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 전부 다 퍼렇죠? 계속 퍼렇죠? 근데 외곽에 변두리에 좀 빨개지다가 이제 서울이 빨개지기 시작하면서 남부권이 빨개지고 점점 빨간 게 가운데에서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살짝 주춤하더니 이제 지금 보니까 가운데서부터 점점 원이 빨간 부분이 면적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핵심부터 시작해갖고 한꺼풀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이게 15주 걸렸다라는 겁니다. 15주. 그러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확실히 경기도를 보면서 이제 느낀 건데 서울 서울에 붙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여기 성남 난리 났다 지금. 성남, 과천, 동학구, 평촌 있는 데 있잖아요. 일기신도시 특히 선도지구 이슈가 있는 데가 이번 주에 보니까 상당히 빨개졌다. 과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경기도에서도 지금 A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기도의 A가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분명히 경기도의 A급지가 불이 붙었으니까 경기도의 A급지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B급지가 그 다음 타깃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디고 단지가 어떤 건지 이런 거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이게 중요하다. A, B, C 항상 말씀드리지만 순서가 있다. A, B, C 특히 하락장에서 턴할 때는 특히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천도 한번 볼게요. 인천도 보시면, 인천은 이게 영종도에 해놓게 되면 안 돼. 영종도에 해놓게 되면 안 되는 게, 이게 땅은 큰데 아파트가 몇 개 없거든? 그러니까 이쪽 안쪽을 봐야 돼. 여기를 맞추러 봐야 돼요. 보면은, 이 서울 인근에서부터 뻘겋게 해가지고 옆으로 퍼지고 있죠? 그렇죠? 서울에서부터 온기가 넘어오고 있다. 전세는 완전 뻘겋다. 인천이 입주 물량이 계속 많거든. 인천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리지만, 신도시 있는 지역이랑 없는 지역이랑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입주 물량이 아직도 많은데, 가격이 이렇게 반등을 많이 한 거는 많이 떨어져서 그런 거야. 많이 떨어져서 반등도 많은데 이제 금리가 좀 더 내려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별로 입주 물량에 따라서 흐름이 또 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충청권 한번 보겠습니다. 충청권 전세 매매 흐름이 비슷하죠? 그죠? 전세 매매 흐름이 비슷합니다. 색깔이. 자, 충청도는 어딜 봐야 되냐면 여길 봐야 돼. 여기. 청주하고 대전. 청주하고 대전을 합치면 230만 정도 되거든요. 230만. 보면 이게 면적이 크잖아요. 큰 데는 인구가 조금밖에 없는 데야. 그래서 요렇게를 봐야 돼. 여기 천안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청주, 천안 이렇게 대전까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핵심 지역이 파란색이다. 아직 안 돌아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천안은 조금 돌아섰는데 이거는 이제
추세를 봐야 돼. 한 몇 주 동안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대전은 아직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죠. 이 보면 경북의 소도시들이 왜 이렇게 난리가 났대? 경북의 소도시들이 이렇게 난리가 났어? 자, 그럼 대구는 10%죠, 그죠? 대구 여전히 10%고요. 부산은 이제 코어 봐야 되는데, 여기 해수동남,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해수동남 보면은 여기 이거거든? 여기 보면은 색깔이 아직도 파란색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직 대구하고 부산 대장이 힘을 못 쓰는데, 그 와중에 경북의 소도시들이 뿔긋뿔긋한데, 말씀드리지만, 소도시는 가지 말자, 이제. 가지 말고, 이제, 최소 50만 이상 되는 도시만 찝쩍거리는 걸로 합시다. 진주가 여전히 좋네요. 진주가 좋고. 그 다음에 여기는 김해인데, 김해는 이렇게 올라오긴 했는데, 약간 인천 느낌이 나는데, 이게,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 그래서, 딱히 어디 뭐, 이렇게, 정줄 만한 곳이 없다. 특히나 다주택인 경우에는, 명의가 다주택인 경우에는 정말 고르고 골라서 한 개를 사야 되는데, 과연 저런 데 가서 하나를 사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라도 가볼게요. 자, 전라도는 이제 뜨뜻미지근해. 항상 보면 뜨뜻미지근해. 여순강이 다시 색깔 턴해가지고 돌아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순강에 이제 분양권 이런 거 프리미엄 모니터링 해보면, 괜찮은 단지들은 분양권이 제일 먼저 움직이잖아요. 예, 분양권이 프리미엄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게 확연히 보인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뜨뜻미지근한데, 이 전주가 미쳐가지고 이렇게 뻘겋게 달아오르고 있다, 전주가. 그래서, 전주를 한번 가봐야 되나 싶긴 한데, 예, 전주를 할 거냐, 서울을 할 거냐. 생각해보면, 그래, 좀 이따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봤는데, 제가 서울하고 수도권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일단은 서울에 좋은 집을 마련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생기면,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지방이 먼저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작년부터 말씀드린 게, 일단 서울부터 해야 된다. 서울이 먼저 올라갈 거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드렸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 특히 서울은 금리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서울은 특히 금리가 5%대에서 신규 지급액 기준으로 3%대까지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올 거니까 서울이 반등이 더 셀 거다. 그리고 수급도 입주 물량도 서울이 전국 기준으로 보면 거의 최하위 수준으로 적다. 그렇게 보면은 금리하고 수급 측면에서 서울이 가장 먼저 반등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죠. 그래서 A, B, C인데 A급이 올라야 B급이 오르고 B급이 올라야 C급이 오른다. 이런 이야기. 서울은 강남 3구가 올랐고 강남 3구 옆에 용산, 성동, 광진, 동작 이런 데가 올랐고 물론 거기도 가보면 또 내부적으로 보면은 다 오른 게 아니야. 일부 단지들이 먼저 갔어. 자, 그런데 강남도 그랬잖아, 처음에. 일부 단지들이 먼저 갔잖아.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오는데 몇 달 걸렸어요? 한 두세 달 걸렸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C까지 가겠죠. 그러면 그 다음 타겟은 어디가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리고 A급지, B급지, C급지 내에서도 다시 A, B, C가 있어요. 그러니까 A급지 중에서도 대단지이면서 신축이 제일 먼저 올랐어요. 그 다음에 구축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용의 몸통이냐? 그 다음에 좀 작은 용의 대가리냐? 이런 거죠.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안에서도 A급지, B급지 안에서 다시 또 A, B, C로 나눠진다. 이렇게 무한으로 반복되는 프랙탈 이론하고 똑같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지역 간에, 지역 내에, 상품 간에 이런 식으로 무한으로 ABC가 계속 반복이 된다. 이게 망고쌤의 ABC 이론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